어굴 시스터스라고 제가 오래전에 부른 분인데 이 두 분이 이제 국회의원 야인으로 계실 때 사연 들어보면 참 억울했거든요. 어굴 시스터스. 네. 지금은 이제 국회위원장과 간사가 되셨는데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김영은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그때 아무것도 아닐 때 두 분 진짜 오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굴 시스터스라고 두 분 같이 붙어 다니셨어요 맨날. 어떻게 하다 국회의원이 안 됐는가 그 스토리 들어보면 진짜 억울하거든. 네. 들어준 사람이 없어 제가 들어줬죠. 아니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누구요? 푸나라고 새날에. 아, 그때 네. 김민석 의원도 억울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 억울함도 제가 많이 들어줬죠. 네,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정치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출연했었어요. 눈물이 나올라 그러네. 그때 진짜 억울했어요. 예. 억울했어요. 그 기관의 공작에 당하셨고. 저는 국정원. 예. 네. 의원님은 국정원, 최민희 의원님은 청와대에 당하셨고. 박근혜. 네, 박근혜한테 당하셨죠. 아니 그때 김현 간사가 저에게 그만하라고 폭로 그만하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자기처럼 된다고. 내 꼴 날래? 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예, 나는 후원에도 없고 해외 순방도 한 번도 아니 해외 출장도 한 번도 안 갔다 와서 걸릴 게 없어. 없어. 그러더니 뭐 게리맨더링으로 걸리더라고요. 저기는 또. 제일 먼저 게리맨더링이 이상하게 됐죠. 네. 네. 자, 최민희 그건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최민희 위원장님은 김영 간사님은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이제 세월호 때. 네, 세월호. 김기춘 작품이. 저는 국정원 댓글 공작. 맞아요. 네. 아 그때부터 진짜. 그때예요. 저 국정원 607호. 댓글 공작에 문 따고 들어갔다가 예. 예, 댓글 공작. 가녀린 여성을 인권 침해했다고 네. 그때부터. 예. 근데 그 전에 김기춘 인사 그 아파트 건 김기춘 아들과 관련된 재산 문제를 증여세. 파했었어요. 자, 그만 얘기합시다. 하여튼 억울한 시절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어글 브라더로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되어 있는 김민석 의원도 있었어요. 총리. 예.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김민석 의원이. 한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8년. 정확하게는 18년. 예. 아니 지금 장관 후보자 돼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요새. 총리 후보자라니까. 장관이 총리 후보자 돼가지고 네. 그래서 연락 잘 됐거든요. 연락이 네. 안 돼요 이제. 아 전화를 안 받아요? 저도 전화 안 받더라고요. 전 안 해봤는데.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저희 거예요. 작가들이 섭외하려고 그 대선 기간에 약속했거든요. 네. 예. 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기로. 네. 딴 데 가더라고. 연락이 안 돼. 이거 모니 타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아니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렇게 모셔가지고 변명의 기회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총리 후보자 되니까 예, 생까시네. 자, 저희는 쌩 안 깎게요. 자, 두 분이 나오신 이유는 어디 가시나 보다. 자 이제 방송 개혁의 예, 적기가 예. 왔어요. 예. 예, 그런 힘도 있고 그리고 네. 그런 철학도 있는 대통령이 네. 탄생했고 국회도 그런 힘이 있고 네. 방송 3법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선 방송 3법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잠깐.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예. 방송 3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 뽑는 것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래서 법이에요. 독립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역대 정부가 다 여당 되면 안 하려고 했던 법이에요. 예, 맞아요. 예. 야당일 땐 주장하고 여당일 땐 안 하려고 그랬죠. 그게 심지어 17년도에 대표적이죠. 저희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하시겠다는 거다. 이걸 높이 평가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야 나머지 뭐 말도 안 되는 오해들 그런 게 안 생겨요. 말하자면 KBS 사장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정권은.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렇게 되려면 이사회 규모가 적은 게 훨씬 더 이게 마음대로 관할하기 하게 쉽잖아요. 해줬죠. 예. 근데 이사회 규모를 늘려서 국민의 참여의 폭을 넓혀서 그다음에 사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둬서 국민들의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그러니까요. 네. 정치권한테는 절반만 권한을 절반보다 더 절반 적어요. 훨씬 더 이하. 적고 네. 나머지는 이제 전문가들 혹은 시청자들한테 주자는 거잖아요. 국민 법조계 그다음에 종사자들. 야당일 땐 항상 주장하고 여당 되면 야 대통령이 KBS 사장 임명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때까지 해왔는데
유혹이 넘어갔죠. 있죠. 유혹이. 예, 그런 유혹이 있죠. 그걸 끊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끊겠다는 끊는다. 거예요. 예, 요거를 먼저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지 이거. 네. 예, 그리고 그래서 KBS 김어준 사장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안 되죠. 시민 배심원제가 있으니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으로 추천이 되던데요. 그건 어려워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저 대법관도 시키려고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너무 오다가 고마워요. 들었는데 네. 국민의힘하고 주파수를 맞추겠다고 심지어. 너무 고마워. 네. 근데 이렇게 존재감 배려해 주시니까. 뿜뿜. 네. 겸직이 불가능해서 안 됩니다. 방통위원장은.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물어보셨으니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방송 3법이잖아요. 이게 KBS가 들어있는 법, 그다음에 MBC가 들어있는 방문진법, EBS 관련된 법 3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을 뽑는 이사회의 숫자와 그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현재 KBS는 11명인데 15명으로 늘리고요. MBC의 경우는 지금 9명인데 13명. 예. 지금까지는 KBS, MBC 다 권력이 원하는 사장을 그 선임해 왔거든요, 사실상. 예, 근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어렵게 권력 잡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얘기가 내부적으로도 있을 수 있죠. 저 이미 들었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아니 그 위원장님한테는 다 들어가는데 근데 아직 이제 저한테는 안 들어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아니, 그래서 공약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아, 공약이 저희가 네. 그 대통령이 직접 MOU를 맺는 게 있고 그 정책위 의장이 대신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때 우선순위로 제일 빨리 해야 될 법 중에 하나가 방송 3법 처리한다예요. 공약을 그러니까요.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제 권력을 잡고 나면 안 했으면 아니에요.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러시면 안 이재명 됩니다. 대통령은 저희가 대선 토론할 때도 보면 아주 작은 것도 본인이 안 지킬 부분은 말을 안 하세요. 맞아. 네, 예,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요. 예, 약속은 꼭 지키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하겠다고 한 걸 지킵니다. 꼭 지키는 사람. 네, 예, 지키고 예. 그런데 요 과정에서 지금 저희는 이것 때문에 욕도 먹었는데 대선 기간 중에도 짬을 내서 과방위 위원들의 정책 조정 회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만 한 게 끝났어요, 아니라 진짜. 청문회도 하고. 예, 간사께서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각 이해 당사자들, 이 언론 노조, 뭐 시민단체, 뭐 다 만나셨어요. 그 바쁜 대선 중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선 쇼츠 많이 만드셨던데. 예, 그것도 만들고. 뭐 민주파출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법이 과방 위원들 간의 합의만으로 도출된 게 아니다. 다 청취했다. 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오신 김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예를 들어서 빵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법화 문제를 아무리 문제 제기를 언론에서 해도 이거 수사가 안 됐거든요. 수사가. 음성적으로 수사는 한 것 같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예, 검찰이 지휘를 제대로 안 한 것 네, 같습니다. 7월 31일 날 저희가 이진숙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을 유성경찰서에 했는데 11개월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한 보고는 중간중간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왜 이렇게 더디게 되냐라고 확인해 봤더니 검찰의 지휘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이니까요. 네, 이게 그렇- 답변 아닙니까? 아,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두 그렇게 말은 안 번째는 하지만. 상당히 내용이 방대해서 상당량이거든요. 2015년부터 17년 동안 진행됐던 빵진숙의 법카는 분량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넓어요. 뭐 골프장, 호텔, 그다음에 빵가게, 룸사롱 와인. 포함해서 와인, 노래방. 예, 그래서 그거를 수사하기 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대빵 건데 여지도가 있던데. 그다음에 그거 뉴스타파에서 어저께 만들어가지고 빵 3억 원대로 쭉 예. 연결하면 그건 참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새벽 4시에 예. 예, 그 커피숍에서 한 잔 뽑는 것도 업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휴가 가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버카를 쓴다든가. 공항에서 예. 그다음에 서강대학교를 2번 다니거든 대학원을요. 예. 그때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예. 퇴근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리고 특히 빵이 많이 알려졌는데 빵을 많이 좋아하는 것 몇십만 원 몇십만 원어치를 한 번에 50만 원치 저희가 한번 사봤는데 네. 그 시간대에요. 빵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게 참 미스테리죠. 예, 그래서 네. 그건 빵을 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빵을 산 게 경찰에서 아니라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빵을 샀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수사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빵을 50만 원어치 그 한 가게 가가지고 저녁 6시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게거든요. 네. 나폴레옹 제과점에서 2시, 그다음에 파리바 뚜레쥬르에서 5시 이렇게 네, 되거든요. 서로 떨어진 굉장히 예. 그것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빵을 사러 갑니다. 근데 요게 더 좀 그런 건 요게 그만두면서 법카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네. 반납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언론에서 대부분 밝혔는데도 이 정도까지. 그리고 더한 거는 네. 그 다른 지역 MBC 사장들이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MBC 사장들은 쓴 내용들을 다 카드에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한대요. 근데 유독히 이진숙만 그 부분을 치외 법권으로 돼서 그때 당시 사장이 김재철 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여서 그리고 직원들 빵 줬다고 했는데 빵 청소하시는 받아먹은 분들하고 네. 예 그 저 회사 경비 서는 분인데 제가 물었죠. 청소하는 분은 퇴근 시간이 오후 4시인데 언제 6시까지 기다려서 빵을 받냐. 그는 갑질이다. 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 한 명이 네. 이진숙에게 내가 그런 일이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고 청문회에서 이진숙이 빵을 받은 적이 있다. 네 그런 메시지를 본인이 받았다. 아, 그래서 그럼 그 메시지를 공개해라. 그랬더니 그거를 여당 의원에게 줬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끝까지 개인정보라면서 공개 안 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빵 터졌던.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빵이 지금 유치한데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게 한두 건이 아니라 너무 많고 반복되고 그리고 금액도 많고 그래서 이거 법카 횡령 아닌가? 예. 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짙어서 이제 근데 본인은 거짓말을 일평생 하지 않고 살았다. 저한테 굉장히 화를 많이 냈어요. 거짓말이라고 표현 썼다고. 그래서 저 액수가 네. 저희가 하한이 1억 4천 얼마고 상한이 2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규모가요. 규모가 법카 쓴 거예요? 우리가 법카 횡령이라고 의심하는 게, 액수가. 예,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보니까 2억 한 7, 8천. 네, 그리고 이더라고요. 그때가 2017년도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시기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 굉장히 자주 와 있었어요. 청와대 근처. 예,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것은 이진숙의 거취와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횡령으로 고발돼 있죠. 예,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는 기소되자 바로 네, TV조선을 그 승인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수정한 것을 조작했다고 하면서 기소된 것으로 왜 해임하지 않냐. 당시에 안영환, 김효재 상임위원이 국회에서도 발언하고 공개적으로도 발언하고 망신 주고 결국은 쫓아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일단 이진숙 혼자 남아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금 지금. 방통위 1인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사실상. 저들의 얘기가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2인 구조하에서의 중요 의결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졌던 거잖아요. 그동안은 그리고 다 저들의 불법으로 법원이 판단했는데. 법원은 근데 이 이진숙 등이 얘기했던 건 2인 구조는 회의다였어요. 네. 그래서 회의는 해야 된다는 인식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명 남았으니까 회의가 불가능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더 이상의 이진숙의 방송 장악과 관련된 좀 괴랄할 행동은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죠. 예, 그거 일단 그러니까 이번에 6월 12일 날 저희가 본회의가 있기로 했었잖아요. 요때 개혁법안 몇 개를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이 본회의가 원내대표 차기의 새 원내대표가 진행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본회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과방위도 일정을 조정한 거거든요. 이진숙 방통위 체제가 본인이 스스로 물러 사퇴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죠. 저는 성격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버틸 거다. 하나는 끝까지 미션을 수행하려고 할 거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팩트 체크 관련 기관에 네. 내세 과징금 때렸잖아요. 예, 그거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자기의 미션을 끝까지 수행하면서 그 EBS.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 경력을 이렇게 여전사 보수 여전사의 경력을 쌓고 탄압받는 그런 다음에 정치. 그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거 근데 아니에요? 법화 때문에 국가 때문에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의도는 네. 정치하려고 보수 극우 그러시는 것 여전사로서 각인시키고 싶어서 버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까 간사가 얘기한 그 형사상의 책임, 빵, 예, 그 문제 때문에 못 버티지 않을까. 빵, 와인, 뭐 이제 와인. 고구마 와인을 너무 많이 사서 너무 많이 사무실에 냉장고에 냉장고까지. 본인 사무실에 냉장고에 너무 많이 넣어놨다가 챙겨놨다는, 예. 마지막에 뭐 없어졌다. 와인을 좋아하시나 보더라고요. 요런 요인.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곧 뜹니다. 예, 그러면 정부 조직 개편을 처음으로 할 조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방송 쪽을 말씀드리면 박근혜가 미래창조 뭐 창조경제 한다고 네. 방송 쪽에 이 역할 분담을 엉망으로 흐트러놨거든요. 네, 그래서 과기부의 유료 방송 규제가 들어 있어요. 생뚱맞은 거죠. 그런데 그걸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을 못했어요. 정부 초기에 소수여당이요. 아, 그랬지. 예, 그랬고 윤석열도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이 소수. 3연속 다수당이 돼가지고 네. 그때도 다수당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다수당이 좀 가반이 안 됐죠. 안 됐어요. 네. 안 됐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비로소 180석이 됐는데 이때는 이미 정부 조직 개편을 할 수가 정권 없지. 말게 하는 일은 없어요. 아, 지금은 이낙연 할 수 있구나. 대표 체제에 들어서서 어. 예. 못했죠. 실기했죠. 그리고 윤석열도 정권을 딱 잡았는데 소수 여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 맞아요.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과반이 안 돼서 원하는 법안 통과가 대부분 안 됐고 그리고 총선에서 총선. 승리했는데 그때 당 대표가 이낙연 당 대표여서 네. 워낙 개혁과제 안 했어요. 워낙 엄중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아무것도 못했죠. 이명박 박근혜 탄핵 저 사면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락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요? 예. 그때도 이해가 안 가는데 최근 행동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간. 지금으로 놓고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꾸로. 네, 거꾸로. 그래서 그랬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섹스피어가 인간의 본질은 안 바뀐다. 단지 가려질 뿐이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혁적인 대통령의 그 개혁적인 가방위원장에 개혁적인 국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라 그 과기부의 유료 방송을 방통위로 가져와서 그러고 보니까 처음이다. 처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도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때도 다 소수 여당으로 소수 맞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못했어요. 네. 예, 그래서 약간의 속도 조절로 민생 먼저 가고 요거는 쫓아가자는 이 주장이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간사께서 이미 방통위를 없애고 지금 방통위 너무 오염됐잖아요. 법안 발의하셨어요. 네. 방통위를 아예 없애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제하고 재정하려고요. 새롭게. 방통위를 완전히. 개편.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게 아니라 방통위 자체를 임기 종료가 되는 거죠. 새롭게 구성하는 거. 방통위 자체를 없애버리고 네. 그럼 위원장도 없어지는 거죠. 네. 예. 그 유사 기능 혹은 더 나은 기능을 하는 새로운 네, 기구를 그렇습니다. 만든다. 아까 얘기했던 그 야. 가기부에 있는 일부 방송 기능을 방통위로 가져와서 새롭게 확대시키는 일을 저희가 만들려고 야, 합니다. 그러네. 네. 다시 만들어야 돼. 방통위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네. 혁신하겠습니다. 아예 혁명하겠습니다. 방송 관련된 예. 그 기구를 아예 자체를 혁신하겠다. 네.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예를 들면 방통위가 있고 방송통신심의위가 있거든요. 이 중요 기구예요. 근데 방송통신심의위는 유일임이 가서 그런 정말 듣도 보도 맞아. 못한 일을 해도 맞아, 조직이 맞아. 살아 있어요. 네. 정신이 살아 있고. 그러니까 그 조직은 그 위 상부만 바꿔주면 되는데 방심위는 방심위원장하고 일부 간부들만 네. 오염돼 있는 거예요. 예, 네. 잘 정리하면 되는데. 이 방통위는 조직 전체가 오염돼서 아하.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어떨진 모르겠으나 정말 부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직원들이 자기 기능을 못했어요. 예. 보통 이제 합의기구고 협의기구면 사무처장이 A안 B안을 가지고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원에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한상혁 쫓아내고 직원들 탄압하고 그리고 방송사 장악하는 그런 미션을 받고 사무처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방통위 출신이 아니어서 직원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밀어붙였죠. 그리고 거기에 또 출세하려는 몇몇 국장급들이 또 여기 그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이진숙, 김태규 편에 서서 방통위를 완전히 방송 장악의 도구로 활용하고 용산의 부속실로 지금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걸 이번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김어준 총수가 가장 첫 번째 피해자잖아요. TBS. 엄청나게 많이 불려다녔죠. 네, 그러니까요. 예. 무슨 방송하면 방송 족속이 심의, 걸렸으니까. 예. 그래서 TBS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TBS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TBS는 윤석열- 서울시 고전에 윤석열 정부 참 무능해요. 그렇게 하고도 장악한 게 하나도 없어.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그 임명했으면 시작은. 되는데 임명을 안 하고 독임제처럼 하다가 참 무능해 결국은 보면. 예.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게 시작이 방통위를 독임제로 하고 싶다 이 욕망 때문에 그렇죠. 저를 임명 안 하고 또 위원장, 방송통신 부위원장. 심의위도 최선영, 황열연 임명 안 하고 정현주 쫓아내고 예, 정현주 그러니까 언론 장악을 하려고 그렇게 안 된 거. 노력을 했는데 그게 참 무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네. 네. 그 티끌만큼도 못했으니까 주파수를 좀 맞췄어야 되는데 김어준 총수하고. 나를 TBS 그냥 두던가. 그러니까 아유. 그럼 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아니 그러면 이제 조금 불편했던 정도이지 이런 사실은, 식으로까지 붕괴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BS도 이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이 바뀌어야 TBS가 어떻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네. 근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TBS도 중립화 시켜서 살려낼 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통위 정상화가 이런 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이다. 예. 그래서 이대로의 방통위는 아예 안 되고 그 조직 개편하게. 조직을 완전히 개편해서 네. 새로 네. 출범시켜 네. 될 것이다. 수혈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네. 있지 이제는. 네. 현 정부에서 그런 힘이 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방송 3법인데 이것은 정권을 잡고 나서 그럼 KBS 사장 우리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못하는 거 하면 섭섭해하실 분도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 네. 예. 자, 그 기자들이요. 네. 김민석 그 총리 내정자에게 미문어. 미문화원 때문에 미국 못 가는 거 아니냐고? 네. 나 진짜 그거 듣고 나 기가 버렸어요, 진짜. 나. 제가 그거를 듣고 40년 전 얘기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40년 전 얘기인데 약간 착각을 해요. 우리도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있고요. 네. 부산 미 문화원 방화 방화 사건이 사건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미 대사관 점거 사건. 그렇지. 그래서 그 미 대사관 점거 사건이 또 있어요. 그런데 함경하고 미국 사람들은 문화원 점거 사건. 대사관 문화원 헷갈리고 예, 방화와 사건, 점거를 점거 헷갈려요. 근데 김민석 우리 전 총리 내정자는 점거한 거예요. 그리고 대사관이 아니라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거기 들어가가지고 롯데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플래카드 내리. 플랜카드 내걸고 5.18 광주 진상에 대해서 미국이 답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왜 뚜렷이 기억하냐면 말지 창간호의 표지가 그 사진이에요. 아하. 그 플랜카드 이렇게 내리는 사진. 그리고 그 미 문화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2층인가 그랬고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저는 예, 예. 왜 기억하냐면은 저는 10대 시절이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광주에 대한 진상을 대학생대에서 테이프로 봐야지 알 수 있었지. 그 전에 일반인들은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도는 되는데 학생들이 왜 문화원을 점거했지? 왜 저러지? 아, 그 논리적 로직이 안 이게 들어왔다. 연결이 안 되니까 왜 저러는지. 천재다. 그걸 로직을 연결. 연결이 연결할 안 수가 됐다고. 응. 아니 그걸 고민한다는 게 그렇죠. 고등학생. 난 이해 안 가는 거는 이해하고 싶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천재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억나는데 그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냐면 점거를 했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그때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기자들하고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창문에 나옵니다. 사진 좀 찾아보세요. 네. 창문을 걸쳐 나와가지고 삐끔 몸을 내밀고 기자들하고 소리치면서 얘기해요. 인터뷰를 샤우팅. 해요. 예. 그 사진이 대표적인 사진인데 그때 5.18에 대해서 진상 그 미국은 뭘 했냐 이거다 이거. 함은경.
저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저게 왜 저렇게 나와 있냐면은 도대체 학생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기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붙잡고 소리치면서 기자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저게. 저 양반이 지금 마포의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잖아요. 이게 저게 광주학살 변절해가지고 책임이잖아요. 진짜. 네. 예. 그래서 광주학살 책임 전두환 물러가라. 근데 미국은 그때 전두환이 출동했을 때 알면서도 왜 막지 않았냐. 혹은 네. 그때 입장을 내라. 이거예요. 저거 불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점거했다가 스스로 물러났어요. 3일인가 있다가.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요걸 구분 지어줘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김민석 학생회장인가 뭐 했어요. 예, 했는데 송학생 의장. 그들의 입장은 되게 온건파였다. 맞아요. 가장. 예,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3인추 위원장이잖아요. 저기가 근데 최위원장이고. 저때 김민석 당시 위원장은 안 잡혔어요. 예. 그리고 온건파고 지금 오히려 함은경 여기 산민투가 센 투쟁 조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도 너무 총리가 아니라 총리 아니, 내정자예요. 총리 왜 내정 그러세요? 총리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총리에 대해서도 네. 너무 모르고 질문한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 못 간다는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가짜뉴스 대응 단장으로 볼 때 가짜뉴스를 양상시켜서 마치 반미주의자로 만들었던 저건 일베 애들이 배경이에요.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냥 의도된 질문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된 질문을 하는 기자는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서 책임져야 돼요. 저 사과 받아야 돼요. 저는 몰라서 한 질문이라고 이해해주고 싶긴 아닙니다. 한데 근데 이제 그거는 모른다는 게 너무하잖아. 왜냐면은 미국은 못 갑니까? 사실 확인해 주십시오. 아니 이 양반은 저 일 있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미국 로스쿨. 가서 네. 하버드대를 졸업했다고요. 엄청나요, 그것도. 그 보통 일이 과잉학력이야 이분. 예. 게다가 중국 가서 또 하겠다요. 칭하대. 과잉학력이야 이분.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왜 따냐고 미국 가서. 예. 근데 훌륭한 그때는 야인으로 인적이에요. 있으니까 먹고 살려면 미국 가서 변호사 일을 하려고 그게 했던 것도 같아요. 보니까. 아니요. 그 미국 변호사를 꼭 미국에서 따는 건 아니에요. 저 때는 한국에 있으면서 아니, 미국 가서 온라인으로 땄어요. 시험 가 있다가 네. 온라인으로 시험 봤어요. 마지막 시험은. 가 있다가 네. 뉴저지주인가? 뉴저지에 가 변호사일 거야, 있다가 아마. 네. 국내에 잠깐 들어와서 아주 마지막 과잉학력이야. 단계에서는 예, 그런 사람이다. 예, 미국에서 그래서 자격증가 있다는데 어떻게 미국을 지금 드나들 수 있는지 제가 근데 깜빡 잊었어요. 저분이 사실관계를 미국 확인해달라고 변호사라는 걸 깜빡 잊고 네. 지난번에 제가 거기서 뺐지. 우리 그 170명 국회의원 중에 하도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날 줄 알았는데 유죄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당에 법조인이 몇 명인데 이런 정보가 없나 그래가지고 쭉 뽑아봤어요 리스트로. 그때 37명인데 아차 김민석 의원도 미국 변호사나 38명 마지막 38번째 미국 저분이. 그 칭하대는 왜 간 거야? 칭하대는 중국과 공부해야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원래 관심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국을 알아야겠다. 중국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원래는 미국 전문가였고 그래서 과잉학력이라니까요. 중국, 북한 이렇게 연결되는 근데 거죠. 너무 우아하게 답변을 하더라고. 미국 헌법에 대하여. 총리 후보자니 그렇게 답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미국 헌법에 대하여 천착하고 있는 거. 공부한 것도 사실이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화를 안 받지, 연결해서 이준석 의원 그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추천 받아가지고 추천으로 유승민 추천으로. 예 추천으로 노무현 대통령 추천이잖아요. 대통령제 추천으로 맞죠 아마? 한 유승민 의원실에 인턴 있었던 것도 경력이 되죠. 추천으로 갔단 말이죠. 예. 이 양반은 실력으로 간 거예요. 그런 추천 안 받고 그리고 학력이 훨씬 더 네. 다양하고 네. 과잉이에요. 사실은 근데, 네. 김민석 총리 내정자는 이해찬 의원이 총회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총회했던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예, 정치에 됐고. 입문해서 예. 그때는 진짜 날개를 달고 제가 어릴 때 그 5.18 청문회에서 스타가 됐죠. 그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다음 대통령으로 꿈이 나오겠구나. 있었죠. 대통령이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제가 보자마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다들 그랬어요. 그 영등포에서 38표인가 100몇 표인가로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1988년도 떨어지고 92년도에 나웅배랑 해가지고 됐죠. 그렇죠. 네. 그때도 가장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그 되고. 서울시장 나와서 그때 그냥
떨어지는 이명박하고 떨어지는 바람. 이명박하고 붙어서 떨어져 서울시장에서 네, 그 후로 순환이 시작된 그때부터 거예요. 예. 순환이 시작됐지. 홍준표 건드려서 그 결정적으로는 사실 현대 정몽준 단일화. 예. 그 얘기는 본인하고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그러면서 18년 동안 네, 18년.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인재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재들이 어디 갔나 이러시는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인재 발견의 과정 같아요. 아니 근데 많이 바뀌셨어요. 네. 제가 그 또 야인으로 괴로워하실 때도 인터뷰도 해봤잖아요. 네, 예. 네, 맞아요. 거 길어 올리느라고 잘 하셨어요. 길어 올린 사람 많아요.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이 바뀌셨어요. 네, 풍부해지셨죠. 엄청나게 노련해지셨고 네. 그 세계관도 많이 바뀌신 것 같고 이제는 총리 하셔도 정말 잘하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저분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렇게 됐고 어쨌든 우리가 간이 인사청문회. 그래도 마무리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3법은 본회의 일정이 수년됨에 따라 연기되었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몇 번이나 길어 올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 깊은 수렁에 빠지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죠. 참고로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예. 지난번에 왜 제가 나와서 유튜브 소개했었잖아요. 어떤 제 거 김현 TV. 그때 3만 명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말은 김현 TV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업혀가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